No, God! 안녕하세요. 제이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제목에 써있지 않나? 제목에 써있잖아요. 서울에서 취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장단점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제이드. 사실 서울에서 취준생으로서 살면은 되게 불편한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단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서울에서 굳이 취준생활을 하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취준생활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서울이 전혀 연고지가 아니에요. 되게 작은 소도시에서 태어나서 부모님도 거기에서 계시고 저는 대학교를 광역시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건 진짜 순수하게 취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취준생으로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살면 단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물가. 그쵸,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거는 진짜 서울에만 놀러 와봐도 알 것 같아.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 아니, 집값도 너무 비싸고 뭐 사 먹을 때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뭐 제대로 된 거 먹으려고 하면 10,000원 이상은 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취준생으로서 가난한 취준생으로서 맨날 편의점 김밥 사 먹어요. 2,000 얼마짜리. 근데 그것도 200원이 더 올랐어. 미친 것 같아. 심지어 똑같은 체인 학원, 프랜차이즈 학원인데 학원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더라고. 하여튼 간에 뭘 할 때마다 비용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단점은 알바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비용 부담이 취준생 그리고 백수한테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알바를 구하려고 알아보면 그렇게 알바 구하기가 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야.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야 되고 면접도 보고 뽑히기도 너무 어렵다는 거. 심지어 저는 알바를 많이 지원해봤는데 특히 단기 알바 붙은 적이 없어요. 서류조차 붙어본 적이 없어요. 알바에서도 서탈을 해야 된다니. 인생 살기 팍팍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마땅한 도서관을 찾기가 힘들다? 이거는 서울이 연고지가 아닌 사람의 단점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서울에서 안 나온 사람들만의 단점? 사실 대학교를 다니던 지역에서는 제 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서울에서는 학생증이 있어야지 출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마땅히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 대안책으로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몇 번 가봤는데 확실히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시설이 낙후가 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시설이 좀 괜찮다 싶으면 되게 거리가 많이 멀거나 혹시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도서관 괜찮은데 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 네 번째 단점은 이동거리가 너무 넓어요. 제가 대학생활을 하던 지역에선 30분만 가도 되게 멀다 싶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는 30분 거리래. 그러면 가깝네. 1시간이나 되어야지 좀 멀다.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서울 사는 분들 뭔지 알죠? 하여튼 그래서 이동하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조차 낭비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유익한 내용의 팟캐스트를 듣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식료품을 쇼핑을 한다거나 합니다. 이 정도면 단점 다 말한 것 같아요. 왠지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 단점이. 진짜 마지막 단점. 외롭다. 정말 심적으로 힘들 때 연락해서 같이 술 마실 사람 없고 카페를 가서 혼자 자소서를 쓰고 혼자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적만 흐를 뿐.
정대미야끼 떡볶이 yap다. 정말 외로워요.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아, 정신없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계속 있느냐? 첫 번째, 다양한 스터디와 학원들이 많다는 거예요. 취업을 위한 스터디나 학원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취미활동이나 아니면 언어 관련 스터디랑 학원이 되게 많아요. 다양한 스터디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사람들과 제 취미를 같이 공유하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언어들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교육이랑 세미나가 다양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잘 찾아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교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작년에 그중 하나인 교육을 2개월 정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부족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체들에서 종종 세미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직무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열 때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물론 유료 세미나도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장점이에요. 두 번째 장점은 면접이랑 시험 장소가 정말 가깝다. 사실 뭐 서울에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뭐 길면은 1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또 이동하는 거리보다는 많이 가까운 거죠. 제가 본가에서 잠깐 취준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면접이나 시험을 보러 서울로 종종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여담이지만 지방에서 면접 보러 서울까지 계속 올라오시는 취준생분들 화이팅. 제가 그 기분을 알아요. 그 고충을 압니다. 면접비라도 많이 주던가. 가끔 면접비를 되게 짜게 주는 기업들이 있어. 절레절레.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장점은 겨우 3개밖에 없어? 하여튼 마지막 장점으로는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점. 여러 대학생들 사이에서 내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사실 대학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의 대학생들과 같이 어울려서 스터디를 할 기회도 적었고, 그리고 서로 위치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 스펙을 지니고 있고 내가 좀 취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펙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 이런 가늠조차 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수준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울 와서는 다양한 대학교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서영고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만나면서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 위치를 어느 정도 가늠하고 제 부족한 점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방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취준을 하면서 되게 나는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자주 했어요. 네, 여태까지 서울에서 취준 생활을 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들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정리해서 띄워드릴게요. 짠! 만약 서울에서의 취준 생활을 고민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장점이 주는 효용과 가치, 그리고 단점이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하시고 잘 고민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점 중에 비용 문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사실 본가에서 취준을 하면은 따로 반값도 안 들어가고 식비도 따로 안 들어가고 용돈도 따로 안 받아도 되고 한데, 굳이 서울에서 취준 생활을 함으로써 반값도 들어가고 용돈도 받고 하니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제가 취준생활을 서울에서 하겠다는 말에 상당히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비용이라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주는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좀 열심히 설득을 했고, 그 결과 부모님도 동의를 하셔서 서울에서 여태까지 취준생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제 경우가 정답은 아니에요. 이런 장점과 단점을 본인 상황에 대입을 하셔서 장점과 단점 중에 나에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무게를 한번 재보신 다음에 그 무게가 좀 더 기우는 쪽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상황적인 요소들도 다 고려를 하셔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영상을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 말을 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이드였습니다.